5월 30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되었던 한국군이 이제 출마 선언을 사실상 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오늘 경주에서 열린 유엔 NGO 포럼에 참가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한국을 떠났는데요. 지난 주말 사이에 토요일 날은 JP를 예방하고 또 자신이 멘토로 삼는 전직 총리 그리고 전직 장관 등 이 원로 13명과 식사도 했습니다. 또 어제는 안동을 들러서 제왕나무라는 주목을 심고 이제 오늘 경주에 열리는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자, 중앙일보가 여론조사를 한 데 따르면 반기문 총장이 이 단순 지지율로는 28.4%로 아마 처음으로 포함된 여론조사로 보입니다. 출마 선언 이후에 이 대선 후보 지지로 포함된 여론조사인데요. 28.4%, 그 다음에 문재인 대표 16.2%, 안철수 대표 11.9% 이하 이러는데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뜨니까 2, 3, 4등은 다 야권 후보가 되고 그 다음에 5등에 김무성 대표 4.2, 그 다음에 오세훈 3.6, 유승민 3.2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그간의 잠룡이라고 불리우던 사람들 지지율도 확 줄어들었습니다. 자, 반기문 총장이 출마한 데 대해서 이미지가 좋아졌다라는 국민은 19%, 싫어졌다는 국민들은 27%입니다. 즉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싫어졌다가 조금 더 많은데요. 자,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이미지가 전보다 좋아졌다는 것이 33.4%, 싫어졌다가 9.7%인데 더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싫어졌다가 43.5%, 좋아졌다가 7.8%입니다.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34.1%가 싫어졌다, 좋아졌다가 13.6%입니다. 자, 그리고 국민들의 3분의 2는 새누리당으로 출마할 거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야당의 성향을 가진 국민들이 출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미지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새누리당 지지자는 한 75% 이상이, 4명 중에 3명 이상이 출마에 찬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더민주 지지단은 60% 정도가 반대라고 이야기했고, 국민의당은 이 찬성 46.2, 반대 49.5로 반대가 약간 많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의 이 국민들 중 여야 정치 성향에 따라서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호감도나 출마에 대한 찬성 등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고, 또 국민의당은 더민주당보다 반기문 사무총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더 혼란스럽다. 그래서 아마 국민의당도 안철수 대표도 지지율에 좀 타격을 입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를 하는 데 대해서 외신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간지, 주간지 등이 최근에 집중적으로 반 총장의 이런 어떤 출마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이유는 아마 이 그간의 반 총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어떤 외신들의 입장 등이 이 출마를 계기로 좀 터져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자, 전반적으로 반기문 사무총장이 굉장히 앞서서 예정된 기간보다 앞서서 출마 선언을 했다라는 부분은 분명한 평가 같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반기문 총장이 대선행을 하는 것은 박 대통령에게는 그럼 뭐냐? 즉, 이 권력의 흔들림, 레임덕이라든지 이 권력의 부침. 지금 박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 소폭 좀 올랐습니다. 30% 초반대, 33% 안팎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갖다가 약간 이렇게 올리는 부분, 또 추락을 막는 부분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거고, 친박이 8월 달에 새누리당 당권을
장악해서 이 자기 정권을 창출하는 쪽으로 가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또 TK로서는 충청과 연합해서 다시 또 이 정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는 이 매우 유혹적인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민심이 이제 반기문 총장을 현재부터는 냉정하게 바라본다. 또 야권이 그래서 검증을 하게 된다. 이런 부분. 또 비박들이 반 총장의 부분에 대해서는 결사 반대할 것이다. 그리고 이 PK의 정서가 이렇게 야권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은 부정적인 요소로 생각이 듭니다. 자, 새누리당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대선 후보가 되는 부분은 아무리 유엔 사무총장이라 하더라도 경선은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다들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경선을 한다면 반 총장이 친박이 무조건 꽃가마 태워서 밀면 당선인가 하는 측면에서 저는 뭐 그럴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만은 과거에 김항식 전 국무총리가 정몽준 총리에게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지고 또 이 외부 인사들이 새누리당에 와서 착근을 잘 하지 못한 전례 등을 바라볼 때 반 총장이 새누리당에서의 대선 후보가 되는 부분은 그 과정에서 비박들이 반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어떤 검증이나 폭로 등을 하면서 나설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좀 우려되는 측면들이 좀 많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반 총장은 지금 8년 이상 한국을 떠나 있었고 그 사이 잠깐 왔다 갔고 자신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선보일 시간은 지금 대선 후보 결정되기까지 한 1년 조금 더 있습니다. 자, 검증 시간이 촉박하다 말도 있지만은 조기에 등장하면서 검증 시간이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증 시간이 충분한 측면이 반 총장에게는 좀 불리한 입장으로 다가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의 측면에서 봤을 때 세계의 대통령, 그 다음에 한국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인물 이런 식으로 평가되면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은데요. 반면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서 반 총장이 리더십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유엔 직원들에 의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미국 편들기와 중국 눈치 보기로 일관했다. 심지어 영어 발음이 좋지 않다. 한국에서 영어 공변 대회에서 1등해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러 가게 되면서 유엔 사무총장까지 가는 꿈을 키웠다 이러는데 또 영어 발음이 좋지 않다. 위안부 합의를 지지했다. 또 좌파 진영과 야권에서 볼 때는 북한에 대한 유엔 결의안 채택에 앞장섰다. 이런 부분이 분만적인 요소로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일부 외국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지도력, 존재감이 결여됐다. 유엔이 무의미한 조직으로 전락됐다. 또 최근에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한 관리 조정 능력이 낮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주장하지만 실적이 없다. 또 2009년에 아웅산 수지를 만나러 버마를 갔지만 면담조차도 못하고 나왔다. 그리고 이 노르웨이 대사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가지고 반기문 사무총장을 아주 혹독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휴먼 라이츠 워치 같은 경우에는 연차 보고서에 반기문 총장이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 이 국가의 이렇게 이 국력이 낮거나 이런 나라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을 했지만 중국 등 대국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조갑제의 시 같은 경우에는 유엔 대북 인권 결의안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즉 한국의 외통부 장관으로 있을 때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연합사 해체에 앞장선다. 노무현 정권의 외통부 장관으로서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 등에 대한 반기문 총장의 태도를 비판했죠. 또 반면에 노무현 정권에서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으로서 미국의 곤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 등으로부터 들었던 한반도 평화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또 정동영 장관과 이 문제로 트러블이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봐서는, 또 보수적인 입장에서 나름 북한이 추진하는 평화협정에 대해서 소신도 있었던 걸로도 이렇게 평가됩니다. 자, 이 시각이나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유엔이나 외신들의 이런 평가가 반 총장의 어떤 업적을 갖다가 폄하하는데 이렇게 결정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반 총장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먹혀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좀 반 총장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제 제가 출연한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동성애에 동성 간의 결혼을 지지한다. 또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반대한다.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반대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만은, 동성 결혼을 갖다가 지지하는 입장을 보인 것은 한국의 기독교를 믿는 많은 국민들, 특히 그 중에서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다수를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이 표현이었는데요. 이 문제를 다시 번복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 총장은요, 지금 여권 내부에서의 어떤 합의가 문제인데요. 김무성 대표 등 비박 진영은 순순히 반 총장을 대선 후보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경선하자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김무성 대표는 아마 이번에 최경환 전 부총리와 더불어서 당에 비대위를 도입하고, 또 그 비대위 위원장을 임명케 하면서 이 내분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 정치권 내부로 재진입을 했습니다. 총선 패배에서 벗어난 거죠. 친박의 어떤 왜 김무성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수습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친박 진영이 반기문 한국에 와서 대선 선언을 하게 될 거라는 부분을 알고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김무성을 좀 다시 복귀시켜서 띄워도 크게 문제될 거 없다. 즉 김무성이 반기문을 상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시각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김무성 대표는 허허실실전법을 또 쓰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저분은 이 자신의 힘이 모자랄 때는 항상 대통령이나 어떤 권력 핵심의 결정을 승복하는 듯 합니다만은, 또 힘이 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반복해 왔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는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 반기문 사무총장을 보고 대선 출마할 거냐? 그럼 내가 도울 거고, 안 그러면 안 한다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뉘앙스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이 한간에 돌아다니던데요. 저도 그 이야기를 전해드려서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을 확률도 높은데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서 비박이 이 반기문 사무총장만 낙마시키면 이제 단독 유력 후보가 자신이 된다. 저 김무성 대표 등 비박이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권도 이종걸 의원이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국민이 시궁창에 버리는 이름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시궁창이라는 말이 좀 심한 게 아니냐 라고 하자, 유엔 사무총장으로 희망의 교과서에 올라갈 수 있는 이 이름이 시궁창에 버려지는 이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반복해서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결국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대선 후보로, 친박의 후보로 나설 경우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야권이 그냥 두지 않고 낙마시키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권 내의 비박, 야권 내의 친노 등을 중심으로 한 더민주 측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한 협공에 나설 거로 보이는데요. 과연 검증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